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5,900달러 마이너스 2.5%. 바이든 후보 사태에도 상승 방해하는 요인이 7월 초에 있었던 마운트 곡수 상한 물량입니다. 하루 동안 15,000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다시금 키우고 있고요. 하지만 7월 초 독일 정부는 6만 달러 초반의 전량 매도해서 더 이상 팔매분을 없고 마운트 곡수도 상한한다고 해도 개인들이 빠르게 현금화할지 아니면 일부만 팔고 50% 홀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 올라오면서 코인시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전량 매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7월 초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 다수 청산되었고 또다시 이렇게 하락오려고 하면 숏 포지션 잡는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5월에 이어서 7월도 천천히 하락하다가 1만 달러 순식간에 올리는 게 최근 코인 시장입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싸게 비트코인 매수하려고 마운트 곡수 루머 풀어서 시장을 흔든다 볼 수 있죠. 이더리움은 ETF 나스닥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신규 자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레이스케일 여전히 매도하고 있어서 빠른 상승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거래소도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은 거래소 안정화 위해서 매도를 안 한다고 해도 이더리움은 보유량도 많고 가격 조정에 일부 현금화할 가능성이 큰 거죠. 세력들은 고점 찍고 가격 조금씩 내려올 때 데이터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알트코인도 전반적인 마이너스고 리플 솔라나는 버티지만 도시 아발란체 이하의 소형 코인들은 반등의 기미도 안 나오고 있고요. 9월 연준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해도 25bp 0.25% 내려가지고는 소형 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비트코인까지 6만 달러 무너지려고 하면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저점 갱신으로 추가 하락 올 수가 있죠. 대표적인 폴리곤 코인 740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2021년 루나코인 폭락 나오고 저점 갱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7월 중순 68,000달러 반등 올 때도 폴리곤은 5% 정도 반등 왔다가 하락을 하고요. 알트 자금이 L2 코인으로는 전혀 신규 진입 안 한다는 걸로 알트 회사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보유 코인 팔아서 최대한 버티기를 해야 되는 거고 폴리곤이 여기 2년간 지켜줬던 저점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도 간신히 비트코인 따라 다니는 상황이니 폴리곤 L2 코인 챙겨줄 여력이 없는 거죠. 대신 폴리곤 같이 이더리움 대표하는 코인은 저점 갱신 이후 반등 올 때 수익률이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저점만 확실하게 잡으면 수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구간이 바닥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9% 폭락 오는 경우도 많아서 차트상 저점이라도 개인 수익률은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50%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몇몇 알트코인들은 세력들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거래소 상장 규정 벗어나고 상패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좋은 소식 또 나왔습니다. 하루 전 영상에서 기관들 신규 매수 많았다 전달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고래들이 지난주에만 1억 4천만 개 리플 매수했고 8,4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고요. 거기에 리플 지갑도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폴리곤 이와 중소형 알트코인 신규 매수 없어도 리플이나 솔라나 호재 있는 알트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9월 재판 결과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리플이 후원 많이 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도 긍정적인 거죠. 솔라나는 바네크나 21 쉐어스에서 ETF 신청한 상태고 내년 트럼프 정권 강하게 빠르게 상반기에 ETF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 가격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반대로 리플은 소송이라는 불확실성과 수년간 리또 속하면서 개인 투자 비중도 적은 코인이고요. 상대적으로 리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가격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호재에 홀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미국 주식 정도 돼야지 홀딩을 하는 거지 리플 알트코인은 대부분 단타로 접근을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건데 리플은 내년 확실히 다른 코인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의 후원 많이 하고 공화당 라인을 올해 초부터 잘 탔던 것이 리플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거기에 리플 가격 작년부터 1,000원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할 때마다 고의적인 락업 해제를 시키고 있는데 단순히 리플사나 일부 개인을 위한 락업 해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후원했다는 점 확인이 되면서
리플의 운영진들도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려는 목표를 가진 코인이다 생각이 되죠. 리플이 하고자 하는 국제 송금이 리플만 시스템 잘 갖춰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고인물이 은행 세력과 협상을 해서 일부 파일을 가져와야 하는 거고 정치적인 도움도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비트코인은 1000개 이상 주소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1000개 이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거래량 낮고 22년보다 관심은 줄어든 상태이지만 기관부터 세력들, 큰 손들이 비트코인 홀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큰 손들이 이렇게 홀딩했다고 해서 당장에 폭등하거나 호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년 안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높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은 거시경제에서 금골드 가격 상승하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같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금 가격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현물 ETF까지 연동이 된 상태니까 펀드멘탈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나스닥 거래 시작이 되었고요.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티거는 이더A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더E, 피델리티는 F이더, 비트와즈 이더W, 바네크는 이더V이고요. 거래 시작되자마자 블랙락 통해서 250밀리언 신규 자금 들어왔고 피델리티도 130밀리언, 비트와즈 94밀리언 신규 매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480밀리언치 이더리움 매도를 해버리면서 상장 이후 빠른 가격 상승 안 나왔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ETF처럼 1월 초같이 올랐다 빼버리는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들 이더리움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 필연적으로 이더리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레이스케일이나 블랙록, 피델리티 등 다수 롱합 ETF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포함 이더리움도 분할 매수해서 코인 포트폴리오에 챙겨간다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더리움은 8월 프라 하드포크 남겨두고 있고 9월에 바이낸스 창펑좌우 돌아와서 알트코인 신규 개발 시작하며 이더리움 장기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빠르게 7만 달러 못 상승하는 것은 또다시 시작된 마운트 곡스 매도로 인한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루 만에 47,500개 비트코인 빗샘플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대량의 현물이 또다시 쏟아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시장에 키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롱 포지션보다 숏 비중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하겠지만 7월 초처럼 5만 달러 떨어지는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마운트 곡스는 7월 22일 빗샘플 거래소 통해서 채권자에게 상한 준비 시작한다 이야기를 했고 4개의 별도의 입금 주소로 나누어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상한 시작하는 거고 당장에는 코인 대량 물량 쏟아지면서 하락 공포는 조성이 되지만 마운트 곡스 장기적으로 약속한 대로 상한을 시작하는 거고 코인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상승하고요. 10년 전에 파산된 거래소라도 결국에는 코인을 돌려준다는 것은 코인의 신뢰감을 올려주는 계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딧에서 돌려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홀딩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고요. 88%는 즉시 현금화할 계획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 투자했고 지금까지 홀딩을 했었으며 수익률도 엄청나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는 거죠. 대신 대량 현금화하는 것은 고래가 아니라 작은 비중의 개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하락에는 제한적이다 분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테슬라 2분기 어닝 발표되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 하락했고 어닝 발표된 F다양에서는 마이너스 7.9% 폭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이번 어닝에서 보면 매출은 25빌리언으로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은 여전히 파란색 어닝 미스로 가져오는 순이익이 적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연중 고금리에 자동차 안 팔리는 거고 지속된 가격 할인이나 프로모션 통해서 순이익은 감소를 한다는 거죠. 대신 4월 0.4배 비해서는 상승했고 1분기 연중 금리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데이터 나온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10월 예측치는 주당 수익 0.65배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닝콜에서 로보택시 10월 10일 공개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25년 상반기에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저렴한 모델 2 출시 계획과 옵티머스 AI 로봇 버전은 또 생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테슬라 공장에 이용을 하고 26년 되어서나 상용화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더스터 고급차 출시와 슈퍼컴퓨터 도조도 투자량을 2배 늘리면서 엔비디아와의 본격 AI 경쟁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